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다리에 나타난 그럼 걷기 테스트 할 때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가느냐, 왼쪽 다리가 앞으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처법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대처법은 제가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운동 방법이나 모래주머니 착용법이나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만 그 혈액순환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라는 걸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한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몸에 이제 혈액순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요인들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 요인들 네 가지.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는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오른손잡이면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에 피가 너무 많다. 이게 대표적인 첫 번째 문제예요. 왼손잡이는 왼팔과 왼쪽 다리에 피가 너무 많다. 이게 공통적인, 이제 뭐 위치는 다르지만은 대표적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골반이 틀어져 있다.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앞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짝다리 짚는, 이제 일어서 있을 때 뭐 한쪽 발에만 힘을 주고 서 있다든가, 혹은 짝다리 짚는 자세를 자꾸 취하는데 유난히 왼쪽 다리에 힘을 많이 준다든가 오른쪽 다리에 힘을 많이 준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자꾸 누워서 잔다든가 왼쪽으로 자꾸 누워서 잔다든가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짝다리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문제가 골반 문제. 이 골반 문제로 인해서 다리가 오른다리, 왼다리가 앞쪽, 뒤쪽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창자 문제예요. 창자. 특히 소장이 오른쪽 소장이 세냐 왼쪽 소장이 세냐. 자, 대장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장 문제까지 접근하면 우리가 너무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장 문제도 다루기는 다룰 겁니다. 근데 이제 크기 문제 혹은 피가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우리 배, 그러니까 이 앞쪽에 배 쪽을 소장이라고 하고요. 이 뒤쪽에, 허리 뒤쪽에 이쪽을 대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소장, 작을 숫자, 대장, 클 대자 써서 이렇게. 대장은 주로 이제, 그죠? 뒤쪽에 있죠. 그죠? 소장은 앞쪽에 있습니다. 그죠? 이 소장도, 그죠? 오른쪽 소장, 왼쪽 소장, 끊어져 있는 건 아닌데,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파트적으로, 그죠?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 피의 양이 다르게 됩니다. 피의 양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리의 걸음걸이 자세로 이미 이러면 나오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걷기 테스트를 해보면 오른쪽 다리가 뒤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뒤쪽으로 가면 오른쪽 소장에 피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소장에 피가 부족한 상태. 네, 제가 오른쪽 다리가 뒤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왼쪽 다리는 앞으로 가기 때문에 왼쪽 소장에는 피가 많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조금 헷갈립니다. 그죠? 왼쪽 다리는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왼쪽 배도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배보다 왼쪽 배에 피가 더 많다. 자, 나중에 이제 뭐 가스도 더 많다.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피도 많고 가스도 더 많다. 자, 왼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니까 왼쪽 배가 뭔가 더 불룩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것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걸 해결을 조금 해 주셔야. 자, 이런 거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대장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되고, 소장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배에다가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올리게 됩니다. 뭐, 시중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제품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위담 병원이나 이래 소화가 안 되는 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에 이래 가면 배에다가 이렇게 뭐 돌덩이 같은 거 이런 거, 뭐 배높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좀 편안하다.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사실은. 근데 그걸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의 문제는 어디에 나타나있나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더 많이 올려주고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배에다가 올려주고 뭐 왼쪽에 많이 올려줄 거냐, 뭐 왼쪽 골반 쪽에 많이 올려줄 거냐, 뭐 오른쪽 배 쪽에, 오른쪽 혹은 골반 쪽에 더 많이 올려줄 거냐, 이렇게 약간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 배 쪽의 문제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나중에 배에 올리는 것도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방법을, 왜 저 사람은 방법을 말 안 해주고 있고, 자꾸 원인, 이유, 원리, 막 이런 걸 자꾸 얘기하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원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도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실수를 하면 몸이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할 게 이렇게 눈에 보이도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착실하게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이걸 계속 2번, 3번, 뭐 4번, 5번 노트에 필기하고 반복해서 듣고 해서 자꾸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마음적으로 막 빨리 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창자 문제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나중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요, 머리 쪽에 있는 피가, 혹은 팔이나 가슴 쪽에 있는 피가 밑으로 다 내려와요. 창자 쪽으로. 특히 아랫배 쪽으로, 혹은 대장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머리에 있어야 될 피가 창자에 있다라는 것은 머리가 기억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뭐 시력도 자꾸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뭐 팔도 자꾸 가늘어지고 손가락에 힘이 없어지고 손이 시려워지고 이런 것들이요. 이 상체에 있어야 될 피가 창자로 자꾸 내려간다는 겁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현상. 올라오지 못하니까 얼굴이 자꾸 쪼그라들죠. 그죠? 손도 자꾸 말라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다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지껏 확인한 대부분의 데이터가 한쪽 방향, 한쪽 문제를 계속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자, 오른손잡이다, 왼손잡이다, 상관없이 동일해요. 자, 오른손잡이다, 왼손잡이다, 양손잡이다, 상관없이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쪽 폐가 좀 더 처져 있어요. 규정치보다, 정상 높이보다 오른쪽 폐가 좀 처져 있으면서 위장을 지그시 누르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위장이 자꾸 눌리는 형태. 특히 또 오른쪽 소장, 오른쪽 창자를 계속 누르고,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 폐가 처져 있다 이런 표현을 자꾸 씁니다. 그 왼쪽 폐는 약간 반대로 약간 들려 있다. 정상치보다.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게 4번째 문제입니다. 자,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자, 전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 폐가 처져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차도 오른손보다는 왼손을 더 확실히 더 무겁게 차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왼손을 더 차야만 대부분이, 죄송합니다.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더 차고, 왼손잡이는 나중에 오른손을 더 차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 폐가 처져 있는 거는 동일한 겁니다. 그죠? 근데 오른손잡이는 왼팔에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왼손을 더 차고, 왼손잡이는 왼팔에 피가 더
많고 오른팔에 피가 적기 때문에 오른손을 더 무겁게 차는데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말 실수 한번 했습니다. 자, 오른쪽 폐가 왜 처져 있나 여러보면 우리가 이제 그 뭐 의학자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연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폐가요, 오른쪽 폐가 왼쪽 폐보다 크기가 더 크대요. 원래 처음부터. 왼쪽 가슴에는 심장이 있고, 그죠? 그 심장이 있으면서 오른쪽 폐에는 방이 3개가 있어요. 옆이라고 하는데, 상엽, 뭐, 우하엽, 좌하엽, 이래갖고 방이 3개가 있고, 왼쪽 폐에는 방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옆에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왼쪽 폐는 상엽, 하엽 이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원래 더 큰 거예요. 그 용적률이 더 크다고 하는데 뭐 바깥으로 부피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용적률, 그러니까 폐에 들어있는 피의 양이 오른쪽 폐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제가 하여튼 4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막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른손잡이고 다리가 골반이 뒤틀어져 있고 오른쪽 창자가 세고 소장이 오른쪽이 세고 왼쪽이 세고에 따라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공통적으로 오른쪽 폐가 밑으로 처지기 시작한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른쪽 폐가 밑으로 처지기 시작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걸 노화의 진행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른쪽 폐가 대부분 처져 있습니다.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자, 어떻게든 오른팔에 피가 많고 왼팔에 피가 적고 또 혹은 왼팔에 피가 많고 오른팔에 피가 적고 골반도 뒤틀어져 있고 다리에도 혈액순환이 안 되고 창자에도 오른쪽에 피가 많고 왼쪽에 피가 많고 이러면 몸 전체 혈액순환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어릴 때 혈액순환이 이제 몸이 정상이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영향을 별로 안 받았을 나이에는 피가 순환이 잘 돼요. 피가 막 순환이 잘 되니까 심장이 1분에 뭐 70회에서 80회까지 팍팍팍팍 이렇게 뛰어줍니다. 순환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요. 순환이 안 되니까 심장이 60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피가 심장에서 뿜어주는데 몸 전체로 뿜어주는데 피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심장이 못 움직인다는 거는 이제 원래 온 몸에서 폐로 먼저 피가 들어와요. 그죠? 원래 창자에서 간에서 폐로 피가 들어와서 폐에서 산소를 만난 피가 심장으로 갑니다. 왼쪽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이렇게 분사를 해주는 겁니다. 쏴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심장이 안 움직인다. 잘 못 움직인다는 거는 폐도 잘 수축 팽창. 그러니까 폐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압니다. 사람이 뭐 달리기 하는 동영상을 보면 폐가 막 이렇게 아래 위로 막 움직여요. 막 달리면 더 빨리 움직이죠. 달리면 순환이 되니까 막 움직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잘 안 움직이죠. 그냥. 자, 이런 상황에서 오른쪽 폐가 더 처지면서 위장을 지그시 눌러버리면요. 위장에 있던 가스가 이 식도를 통해서 올라오질 못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위장에 있던 가스가 식도로 올라오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에서 가스가 발생이 되면 상당 부분의 가스는 뭐 장으로 흡수가 많이 되겠지만은 그 익력가스, 나머지는 주로 코나 입을 통해서 식도로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배출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 다음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분에 제가 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